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다들 계시는 지역이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있는 곳은 내내 흐르기만 하고 비는 오지 않고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치고는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0.3%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9%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가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카카오와 네이버,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도 좋은 모습이 나왔고 오랜만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3사와 함께 오늘 2%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하락보다 상승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카카오 게임즈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코스닥 상위 종목 내에서도 모두 골고루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오랜만에 7월 들어 처음으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거래일 연속으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6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이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내일도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급락을 보여주었던 SK이노베이션,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다시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MM, LG화학, 신풍제약, 삼성전기, 셀트리온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기, 삼성전자, HMM,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외국인하고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HMM, 셀트리온 동시에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모바일 그리고 가전 이렇게 세분화해서 실적 확인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실적 발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잠정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에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당일날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이 실적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처럼 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오는 그 순간은 어떤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영상에서도 제가 8월쯤이 되었을 때는 월봉상 차트 위치를 보고 또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서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작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앞으로의 삼성전자에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시점, 이 시점을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달이 누가 봐도 이때죠. 11월 달이에요. 과거에도 한 차례 상승이 나왔지만 어쨌든 코로나나 이슈가 있어서 그 위기가 조금 복구되는 상황에서 주가도 같이 상승이 나왔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 것은 누가 봐도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시점부터죠. 이때가 11월이에요. 이때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11월 중에서도 11월 첫째 주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확하게 11월 3일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가 나왔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삼성전자만의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그 시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 발표도 이미 10월 초에 잠정 발표를 했고 또 10월 말에 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그 시점은 아니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이 선거 전후로 해서 주가에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해소,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대통령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기업이라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바뀔 수가 있고 그 파급력이 기업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상이었죠. 그래서 반도체는 업황만 봤을 때는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선 불확실성, 이게 정말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1월 달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올해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상황, 호실적, 좋은 이슈 이런 것들을 제껴놓고 조금은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광복절 특사, 지금 꾸준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확신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작년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불확실성 해소, 또 이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투자 확대, 이런 다양한 기대감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를 인수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자동차를 보면 과거에는 내연기관 부품이 중요시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중요한 부품을 차지함으로써 차량용 반도체 공급업체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의 경쟁력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 인수권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작년 대선 시점과 마찬가지로 어떤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비슷한 이슈로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하고 또 이런 내용까지 한번 연결해 지어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복절 3일 전날 이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동안 광복절 특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가늠해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특사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선제적으로 7월 말이나 8월 초 이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번 6월달 수출에 대해서 이번에 지나치게 되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6월달 수출액이 역대 6월 중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역대 모든 달과 비교했을 때도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이었습니다. 반도체가 34%,
그리고 자동차가 62%, 자동차 부품은 108%의 증가를 보여주었고 여전히 수출 성장은 양호하다. 이 점을 확인하시면서 이번 7월 달에도 성공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투자와 관련해서 영상을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죠.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셀트리온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황금선, 21선이 있고 또 61선, 121선 이런 이평선이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스윙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21선이면 20거래일 그리고 61선이면 60거래일 동안 종가 기준의 평균 가격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선이라는 것은 주말을 포함하게 된다면 황금선은 1개월 그리고 61선은 숫자로 봤을 때는 2달이지만 주말을 포함하게 된다면 3개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은 6개월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손실이 발생이 되었고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어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 주가가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본전에 털고 나가겠다 이런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본전 탈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횡보하다가 특정한 저항대 21선, 61선, 121선 이런 이평선과 맞닿게 된다면 그런 구간에서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평선이라는 것은 종가 기준의 평균 가격이지만 다른 말로 풀어서 본다면 그 기간 내의 투자자들의 하나의 매수 평단가로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는 강한 수급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본전 매도 욕구와 매도하려는 욕구를 가진 많은 주체들에 의해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다시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만큼 주가에 힘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전 매도 심리에 의해서 나오는 물량들, 그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4개월 정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또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전고점까지 주가가 돌파하게 되었고 그렇다는 것은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물렸던 분들이 본전 매도 심리에 의해서 주식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힘이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횡보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그 순간은 우리가 던지는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분명히 주가에 힘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심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스윙 투자로 접근했다면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수급에 의한 스윙 투자로 접근했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보다는 수급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인 방향성으로서 투자의 지표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주 단위, 길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에 따라서 그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윙 투자로 접근했는데 운이 좋게도 하루 만에 5% 이상의 큰 수익이 났다면 거기서 만족하고 수익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가져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기준 하에서 하루 만에 매도할 수도 있고 혹은 일주일, 한 달 이런 것들은 다양한 재료와 이슈, 그리고 수급, 또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서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윙 투자가 아니라 나는 실적에 기반해서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철저하게 업황을 보면서 그 업황이 앞으로 부진할 수 있는지 이런 점을 가늠해 보면서 매도 시점을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에 의한 스윙 투자는 비교적 짧은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하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유동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